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제구의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0년) 가까이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계획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아이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관광특구 서구가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비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얼마 전 연제구의 한 청소 영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유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직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의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회사가 직원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 안전화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에 적힌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급 확인서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안전화를 받은 날엔 직원들의 서명이 있지만 받지 않았다는 날은 직원들이 회사에 맡긴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또 부식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보지도 못한 채끝 등심이나 LA갈비 등이 부식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식당 조리원 인건비까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미지급된 금액이 2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복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입속 챙기기에 급급한 회사를 연제구청이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차선대로 야간에 차들은 쌩쌩 달리는 그 길에 안전콘 몇 개 놔두고 그 어두운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제구에 땅이 없다, 비싸다, 그렇게 노지할 만한 공간이 없다, 찾고 있다. 연제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그런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책임이다. 하변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유령환경미화원에게 2억 2,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연제구청과 업체 측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0년 가까이 방치돼 온 옛 부산 외국어대 부지가 공공기업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민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로 활기를 띠었던 우암동 옛 부산 외국어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사라지고 건물들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색이 바랜 간판, 긴 시간 사람의 발길에 닿지 않은 흔적들로 한낮인데도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 표류로 방치된 부지 규모만 13만 4,5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난 8월부터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우한개발이 공공기업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스카이라인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 22일 통지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에 내부 검토가 건축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 배치 계획이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단지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검토할 게 좀 많은가 봐요. 당초 부산시는 2023년 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일정을 전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최근 유동적인 부동산 시장 등 시에 기부 체납할 12,900여 제곱미터 업무시설 용지도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건축비는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제 토지 가격도 이제 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평가니까 그런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2년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발 방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도심 속 장기 방치에 따른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아이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인근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로당입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 저녁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변신합니다. 어르신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겁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이 시간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로도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정관과 장안 지역 경로당 2곳과 뜻을 모아 긴급 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요즘 또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들을 급할 때 맡길 데가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역시 내 손주가 요 가까운 일광이 있는데 정말 부부가 저 맞벌이 하면서 급하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막 정말 참 찾아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돌봐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모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올해 북구와 영도구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모두 6곳입니다. 최근 문을 연 해운대 도서관 돌봄센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5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넣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서구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현재 28%가 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관광특구인 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암에 걸린 65세 이상 주민 중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구 내 3개 대학병원과 삼육부산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암 환자들은 그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의 병원 그리고 서구의 대학병원들의 의료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일자리가 또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라는 이유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최근 4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모든 서구 주민들은 4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0%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관광 특구가 되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편적 그 복지 차원에서 한 10% 건강검진비에 포함이 되는 거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유입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 서구는 4개 대형 병원을 비롯한 관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숙박과 의료 서비스,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의료 관광 패키지를 함께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8일 2024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 합격자 936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공립 합격자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했고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 43개 법인은 111명 모집에 328명을 뽑았습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17일 7과목 실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부산의 정중앙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부산시는 진구청이 부암동 520-3 일대에 부산 정중앙공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지석은 부산 정중앙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폭 4.1m, 높이 3.3m 규모입니다. 부산 정중앙 표지석은 지난 2018년 아파트 재개발로 사유지에 있던 상징물이 철거됐다가 현 위치로 교체됐습니다. 신노년 세대의 활발한 사회기여 활동을 돕는 공간이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신중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은 식탁이 있는 밝은 부엌. 그 옆으론 개인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층엔 휴게실과 공유 오피스는 물론 손님들을 맞는 라운지도 있습니다. 일반 사무 공간처럼 꾸며진 이곳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신노년층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공간도 활용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또 잘해서 또 부산에 이런 곳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하하센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하하란 명칭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뜻하는 영문자에서 따왔습니다. 시는 8억 원을 들여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새 단장했습니다. 센터에선 신노년 세대가 가진 경험과 경력을 공유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이 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활동성이 높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만은 결국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이 그 오랜 경륜과 전문성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이 센터를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하하센터 4곳을 추가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62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만덕동 은행나무길로 연결되는 백양근린공원이 백양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문화공원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원 시설이 부족해 이어졌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입니다. 공원 오른편에는 만덕도서관과 놀이터, 운동시설들이, 왼편에는 생활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대단지들이 맞닿아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인도가 끊겨 있고 진출입로가 가파른 경사도로와 바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설 확장 요구도 계속됐지만 백양공원은 일부 면적만 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의 시설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내 건축물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공원 시설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정 공원 시설률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백양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화공원은 이용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원시설 설치와 확장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구는 공원 산책길 개선과 체육시설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 가능하고 이제 시설 개선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양공원은 199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문화공원 변경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33,600제곱미터가 확보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한 3,200억 원대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위기 타파를 위한 협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협력 사업 15개 관련 3,24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곳은 교통과 물류 분야입니다. 먼저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 건설에 1,5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서구 송정동과 김해 활전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로 모두 9,7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도 20억 원이 반영됐고 동김해 나들목에서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건설에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분야 협력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실증 사업, 수소버스 운행과 충전소 구축에 각각 16억 원과 4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53억 원이 반영돼 수소버스 공동구매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780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60억 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1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에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국비 반영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제동맹 추진단은 불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출범해 불경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에 역대 최고인 9조 2,3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서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부민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옆건물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로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얼마 전 기장군 철마면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이 소실됐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상황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주택 화재는 겨울철 전체 화재 3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 원인으로서는 미확인 합선이 가장 많고요. 절연 열화에 의한 합선, 트래킹에 의한 합선, 접촉 불량 등의 순서로 나타날 겁니다. 전압이 걸린 노후 콘센트에 수분이나 먼지 등이 부착되어 불씨가 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가정용 소방용품을 설치하거나 노후된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만큼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보다 값을 싸게 파는 소위 마이너스 피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86제곱미터형의 매매가가 3억 3,570만 원에 나왔습니다. 당초 분양가는 3억 8,810만 원. 분양가보다 값이 5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등 26곳. 이들 아파트 중 절반 정도는 매매 시장에 나온 물건 다수가 분양가 혹은 그 아래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까지 올 한 해 동안 부산의 아파트 값은 8.5%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12%를 넘겨 가장 높았고 부산 진구와 영도구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시기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12,000여 세대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하락폭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 입주 폭탄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여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가격 하락폭은 이제 멈출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 고공행진하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관망세였던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서동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준택 예비후보는 2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장 당시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이라는 공약을 이행한 것을 언급하며 현 정치 실태를 책임지고 바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 후보는 수협중앙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